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망치 들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 대명제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정치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 북한의 위협을 없는 것으로 하자. 북한 핵무기 별것 아닌 것으로 하자. 북한 동포들이 오늘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상황, 그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것보다는 평화가 최고다. 남북한의 화해 협력 이것만 가면 된다 하는 이런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자주국방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찐 돼지처럼 잘 살기는 하지만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국제사회에 보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물질적인 위기가 아니라 정신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집요하게 공격한 것의 성공이죠. 특히 6.25 이후에 1953년 이후에 한반도에 남한에서 좌익 세력들이 거의 일소되고 자유민주 체제 1950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북한 정권은 무력을 통해서는 적화동의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간접 침략을 해야 된다. 그것은 사상전을 통해서 해야 된다. 즉 사상에 속한 부분, 인간의 의식, 정치, 언론, 교육 이 부분에 집중적인 진출을 해가지고 외수를 타격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과 외수에 해당하는 이 인간의 사상과 이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끈질긴 노력을 거친 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한 것이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다. 반헌법적인,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흔히 우리가 좌파 정권이라고 합니다. 좌파 정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은 대한민국 헌법은 좌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만 허용합니다. 좌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좌파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친김정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이라는 뜻인데 주로 친김정일적이라는 면에서 제가 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파는 유행어처럼 쓰이지만은 또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나는 좌파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지만은 좌파는 헌법에 의해서 불법 집단입니다. 그런 정권을 탄생시킨 이 국민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지난 60몇 년 동안 10명의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그 10명의 대통령은 다 각각의 시대에 그 시대의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그 시대의 수준을, 그 유권자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로 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두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은 그만큼 정신적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최근 몇 분의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 또한 그 사람들을 뽑은 유권자들의 정신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대남 공작이 성공을 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남북한의 협약 문서인 6.15 선언에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 등장했습니다. 6.15 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조, 3조, 4조 위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국 대통령과 반국가단체의 주교인 김정일 사이에 맺어질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아직도 폐기되지 않느냐. 6.15 선언의 동생인 14선언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한국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수준입니다. 어느 나라도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가장 나쁜 자입니다. 특히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일에 관한 것,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 국가 정통성에 관한 1조, 3조,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6.15선은 이항이 아직도 살아있고, 김정일은 그것을 6.15선을 지키라고 계속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이명박 정부는 명백하게 우리 6.15선을 헌법에 위반함으로 지키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헌법이 아무것도 아니죠. 북한의 헌법 위에 노동당 조약이 있습니다. 노동당 조약 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누가 존재합니까?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으면은, 또는 헌법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헌법 힘으로 그 대통령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역죄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에 대해서 쿠데타나 내란을 도모하는 사람을 대역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대역죄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형법에 여적죄라는 것이 있어요. 여적죄는 뭐냐? 적국과 하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역죄예요. 저는 좌파 정권이 이 여적죄에 걸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적용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동시에 또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면서 야윈 늑대인 북한 정권한테 만만하게 보이고 국제적으로는 무책임한 국민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뭘 하나도 없느냐.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의 제1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 반드시 알아야 국민 자격이 있다. 그것은 1995년에서 98년 사이 5년 동안 북한에서만 300만 명이 굶어서 조용하게 죽었다. 죽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주석궁 앞에 가서 식량 달라고 데모한 적이 없다. 300만이 조용하게 죽었다. 거기서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더구나 김정일 정권은 300만을 구제할 수단이 있었다. 구제할 수단을 쓰지 않음으로써 300만을 조용하게 굶겨주겠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구제 수단이 있었다고 하면 무슨 수단이 있었냐라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구제 수단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았죠. 군사력을 줄이는 것. 김일성 시신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수상 궁전 안 짓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간 3억 달러만 써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옥수수 연간 200만 톤만 수입했으면 북한에서 한 사람도 안 먹었습니다. 3억 달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연간 3억 달러. 옥수수 값이 쌉니다. 3억 달러의 옥수수만 수입을 했더라면 단 한 사람도 주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3억 달러입니다. 3억 달러. 당시에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이 얼마였느냐. 미국 CIA와 우리 정보기관의 분석이 약간 다릅니다만은 많이 잡으면 40억 달러가 있었다. 40억 달러 중에서 한 푼도 그 대기금 동안에 사지 않았다. 굶겨주는 거 아닙니까? 굶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김정일이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하는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후지모토 겐디라는 일본 요리사가 김정일의 비용을 받아가지고 12년 동안 김정일의 일식 담당 요리사로 일하다가 일본에 와가지고 선 김정일의 요리사는 책이